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양재역이 걸어서 5분 서울 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부지 1600가구도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여러 부지들 중에 청약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든 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도심 한복판에 있는 후보군들이었는데요. 3기 신도시는 주로 해당 지역의 땅을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듯이 LH 주도로 공공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택지로 바꾸는 공정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하죠. 토목공사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완전히 형질이 다른 토지로 바꾸는 판 바꾸기 작업입니다. 단시간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따지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라는 이름을 가진 땅으로 해당 토지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조성 작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해당 토지 주변으로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인프라들이 들어서 있다면 이건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해당 토지가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라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얼마든지 시기를 당기고 늘릴 수 있는 공정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부지 중에 바로 이런 곳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문정미매각 부지 등등등. 이 후보지들의 특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도심, 그것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밀화된 개발,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죠. 층수를 최대한 높여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지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 시선을 끄는 곳은 바로 강남에 위치한 서울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부지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약 1000가구, 그리고 국립외교원 부지는 약 6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청 부지와 외교원 부지는 강남에서도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각자의 역세권역이 있는데 조달청 부지는 반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 7, 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지척입니다.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죠. 대개 라인이 한 역에 걸쳐 있으니까요. 고속터미널역까지는 도보로 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앞에는 서울 팔레스 호텔, 맞은편은 카톨릭 성모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포에 있는 모든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해 들어갈 수 있는 초입지 중의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지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정말 막강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외교원 부지 역시 역세권역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이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죠. 이곳의 입지 역시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막강 파워 그 자체가 될 겁니다. 8.4 공급 대책에서 이 두 곳이 깜짝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특히 조달청 부지는 28,000제곱미터 규모로 1000가구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청 자체를 수서 역세권지구로 이전을 하고 이곳을 철거해서 신축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반포의 한 섹터에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31억 원을 찍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처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호선, 7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깝고 주변에 대검찰청, 대법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54만 제곱미터의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세의 끝판왕, 숲세의 초절정, 생활 인프라의 입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반포라는 울타리에 주택 공급이라는 첫 삽을 뜨는 이 일이 그냥 아무나 뚝딱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그 아파트는 완공되는 그 순간부터 껍데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정보사 부지 역시도 공공주택을 그 땅 위에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국방부, 서울시, 서초 구간의 접점을 찾는 데만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초기에 정보사 부지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택지지구 후보지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계획이 철회되고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틀어져 버렸죠.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졌는데 결국에는 8번이나 유찰된 끝에 MDM그룹에 1조 8천억에 팔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그 기본 계획이 좌절되어 버렸던 거죠. 물론 서울 조달청 부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난색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정보사 부지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달청 부지는 내년 하반기 혹은 2022년 초에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규 택지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 역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라는 투트랙을 통해서 일반에게 분양할 예정인데, 사실 반포 쪽이 워낙에 땅값이 비싸서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적정선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분 적립형으로 가자는 의견도 많아요. 집값의 20% 정도만 내고 20년, 30년 거치로 나머지를 내게 한다면 반포 쪽의 비싼 분양가에도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어떤 분양 형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 건설사에서 일반 분양을 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의 주택정책 기조가 고분양가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로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공공분양으로 가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공공임대로 돌리고 나머지를 공공분양으로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러한 공공분양 형태에서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신혼특공과 같은 특별공급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양가가 반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분양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국립외교원 부지는 약 6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외교원 부지는 외교원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휴 부지를 적절하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원 부지는 초반에 언급한 것을 덧붙인다면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12번 출구와 아주 가깝습니다. 200m 떨어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입지를 가지고 있죠. 서초구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남쪽에 말죽거리 공원,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이 나오는 도심 한복판 숲세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도 강남권이니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아파트가 들어서도 주변의 교육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완공과 더불어서 향후 입지는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 시설을 보면 서초 프루지오 서밋 5구제곱미터가 20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곳에 공공분양을 통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향후 강남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입지가 될 것입니다. 국립외교원 부지 역시도 공공임대, 공공분양 비율을 적절하게 할당해서 일반 분양에 나설 겁니다. 물론 지분 적립형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어떤 형태의 분양이 나온다 해도 청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알짜 신축 아파트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으로 풀리게 되면 압도적인 비율로 특별공급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청약을 하는 와중에도 늘 내가 어떤 특별공급의 강점을 가지고 그쪽으로 쭉 밀고 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특별공급의 추첨제는 생애 최초죠. 당연히 자격만 되면 무조건 통장을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게다가 자녀가 2명 정도 된다면 당연히 신혼특공 쪽으로도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풀릴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라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내 통장에 보잘것없을 것 같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나 국립외교원 부지의 입지를 보신 것처럼 청약은 과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청약에 당첨이 되면 결코 서울의 다른 구축과는 비교 우위가 될 수 없는 절대지존의 입지와 좋은 포지션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웬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 즉 핵심 입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전 청약 일정이 앞으로 속속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말 그대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혹은 2022년 초에는 이곳 역시도 사전 청약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은 가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깝게는 한두 달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분양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약의 맵, 지도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여러분의 청약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